반갑습니다. 경영학 MBA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박사가 어제 추천드렸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개 후에 오늘 상한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 기업 가치에 비하면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자,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는 어떤 회사냐? 현대차 부품주 중에서 로봇 전환을 실현 중인 절대 저평가주다. 2026년 CES에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에 공급 가능한 구동부를 현대차에 납품한 회사다. 아틀라스에 공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AMR 자율이동 로봇을 이미 생산해서 적용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전기차, 로봇, UAM, 도심 항공교통이죠. 자,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다. 자, 이제 시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과가 나고 있는 회사예요. 매출액이 무려 1조 6천억이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어제까지 900억이었어요. 오늘 상한가 가서 1190억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해도 저평가라고 하는데 매출액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평가다. 자산가치가 0.2, 수익가치가 per 3에 불과하다. 자,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살짝 올랐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PBR은 무슨 말이냐? PBR이 1일 때 시가총액과 자산가치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에 인수를 하면은 자산가치 그대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0.2라는 말은 1000원짜리 가치 가진 것을 200원만 주면은 인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하는 순간 5배 수익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다. 그래서 이 주식은 공박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인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에 동참하겠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요. 공박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보모터스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절대 저평가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환사채 관련한 공시가 나와서 주주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관련한 내용 보시면 오늘 나온 공시가 이거예요. 삼보모터스 12 전환가액 4,003원으로 하향 조정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에요. 19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원래 전환가액이 4,1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전환가액 밑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4,003원으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이거는 리픽싱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조건 이하로 가격이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가격을 조건하는 전환사채에 그런 공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수는 596만 주에서 624만 주로 늘어난다. 같은 금액인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주식수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오늘 공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19회차 전환사채는 250억인데요. 2026년 5월 29일부터 2030년 4월 29일까지 전환식이라서 현주가와 상관없습니다. 단지 전환가를 일정 기간 밑돌았기 때문에 의무적 공시를 한 것이다. 리픽싱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시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9회차가 아니고 바로 14회차인데요. 이 14회차 전환사채를 350억 발행했어요. 발행일자가 2023년 5월이었죠. 이자율 2%에 만기일이 2028년 5월 30일. 전환가액이 리픽싱 돼서 4,591원인데요. 전환 가능 시기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4월 30일. 그러니까 전환 시기가 지났죠. 이 전환사채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회차 전환사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 투자자가 이미 풋옵션 행사로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식가가 너무 낮으니 그냥 채권으로 빌려준 돈 달라 이 말입니다. 165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은 게 얼마다? 185억이다. 지금 전환 가격이 4,591원인데 주식으로 전환 시 한 40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 물량은 당장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물량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400만 주 정도면 물량 부담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래가 몇 주 됐습니까? 그동안 10만 주도 안 되던 거래량이 무려 800만 주가 됐죠. 그래서 400만 주 정도는 이제 큰 물량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삼보모터스가 철저하게 저평가된 원인이었던 것이 바로 이 14회차 전환사채였어요. 이 전환사채 때문에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가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물량 출회가 된다면 이제 재무적인 압박이 없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주가 재평가 계기가 됩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박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14회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나오는 순간 이거는 특급 호재가 됩니다. 저평가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있으면서 부채로 있던 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본금이 되는 거죠. 빚은 없어지고 자본금은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전환사채 관련한 공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보모터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강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삼보모터스는 뭘 하는 회사냐? 1977년 삼엽산업으로 설립돼서 1994년 국내 최초 자동 변속기 부품 국산했다. 전기차 감속기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동부를 만드는 핵심 회사예요.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축적된 정밀 가공 기술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으로 사업 확장 중이다. 지주회사가 바로 삼보모터스인데요. 삼보모터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계열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삼보모터스는 자동차 변속기용 플레이트, 구동 모듈의 엔진이죠. 엔진 파이프 등을 만든다. 그리고 프라코라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프라코가 범퍼 내외장 사출품을 만든다. 프라코가 매출액이 가장 큽니다. 나저는 필러와 가나시. 필러와 가나시는 외형의 뼈대와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스 기어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다. 자, 무게를 경량화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SB 오토모티브는 전기차 수소차용 열교환기. 칼만텍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AMR 자율이동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이까지는 계열사고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 중에서는 삼보 ANT, 또 핸들 국내 1위다. UAM, 도시항공운송도 하고 있습니다. SB솔루션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다. 대강 보시면은 자동차의 핵심 구동부와 자율이동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박사가 삼보모터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매출의 대부분은 현대차 그룹이다. 삼보모터스 변속기 부품과 파이프류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점유율이 85%예요. 프라코 나전의 범퍼 및 내외장재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80% 점유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거의 독점입니다. 현대차 그룹 외에도 매출 다변화를 위해 GM, 포드, 스텔란티스, 구크라이슬러죠. 토요타, 혼다 등에도 수출한다.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내연차 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UAM, 로봇 등으로 신규 진출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UAM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수직 이착륙용 수소전지 하이브리드 UAM인 HAM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 중요하죠.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삼보모터스 정확하게 생산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연기관 부품인데요. 내연기관의 핵심 제품인 변속기용 플레이트. 플레이트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여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다. 상당히 고정밀도예요. 그리고 레버 디텐트. 변속기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하죠. 역시 고퀄리티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일체형 전기구동 모듈입니다. 전기차의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일체형 전기구동 열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통합 모듈로 구성되어 열 손실을 감소시키고 효율을 증대시키며 모듈화를 통해 구성부품을 최적화한다. 신개념 고효율 모터 들어가죠. 고성능 구동용 감속기 들어갑니다. 인버터, 열관리 모듈 및 부속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전기차 구동 모듈을 만들 정도면은 로봇의 웬만큼 큰 액추에이터, 허리나 어깨나 이런 액추에이터는 다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대형만 만들 수 있느냐? 소형 도어 핸들용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차문 열 때 찰칵 열리는 거 있죠? 자, 거기 액추에이터가 다 들어가요. 소형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다. 자, 이 소형 액추에이터가 왜 중요하냐? 휴머노이드의 대형뿐 아니라 소형, 상당히 민감한 손 부위죠. 손가락 액추에이터가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원익홀딩스나 제형솔루텍 이런 관련주가 부각이 됐는데요. 제형솔루텍은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죠. 그래서 로봇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근에 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보모터스는 도어 핸들용 액추에이터가 역시 소형이고 경량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리프, 손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로봇 손 관련주로 분류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어 핸들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내연기관 부품 중에 파이프 종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프 보시면 워터히트 파이프, 자, EGR 파이프, 오일 스크린, 오일 피드 파이프,
딜리버리 파이프, LPDI 오일쿨러 이런 것들 다 만듭니다. 그래서 엔진 부위에 연결되는 파이프는 삼보모터스에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파이프들은 로봇의 안쪽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계열사 중에 규모가 제일 큰 프라코 보겠습니다. 프라코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외형,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범퍼 이런 것들 다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내장재도 만든다. 자, 운전석 앞쪽에 글로브 박스 이런 것들 다 만들죠. 안팎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대형 사출 금형 제작도 합니다. 금형도 하고 설계, 가공, 사상, 측정, 사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프라코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로봇으로 치면 껍데기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열사 중에 삼보 ANT 보겠습니다. 삼보 ANT는 자, 도어 핸들을 만드는데요. 이런 도어 핸들. 여기에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소형 액추에이터가 필수다. 이 액추에이터가 바로 로봇 손가락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사이드 도어 핸들. 우리가 안에서 문 열 때 잡는 거죠. 키 세트도 만든다. 키 종류들 보면은 K3, QM6, K3, 포토 이런 것들 다 만듭니다. 자, 그래서 소형 액추에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삼보 ANT, UAM도 삼보 ANT에서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계열사들이 있어서 공박사가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계열사들의 생산품을 매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매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삼보모터스의 고정밀 감속기죠.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아틀라스에 관절마다 들어가는 전기모터의 힘을 증폭시키고 정밀하게 조절하는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 자, AC 기연의 알루미늄 골격이죠. 다이캐스팅. 아틀라스의 팔, 다리 등 무게 중심이 중요한 부위에 들어가는 초경량 고강도 알루미늄 하우징 제작 가능하다. 자, 프라코 나전의 외장 케이스. 로봇의 내부 전선과 모터를 보호하면서도 가벼운 특수 플라스틱 외장재 공급이 가능하다. 삼보 ANT 말씀드린 대로 그리프 액추에이터요. 손가락 액추에이터. 소형 관절 모듈로 아틀라스의 손가락이나 세밀한 기구부 구동이 담당 가능하다. 자, 여기 핵심이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칼만텍은 자율 이동 로봇을 이미 하고 있어요. 로봇 플랫폼 및 통합 제어가 가능하다. 삼보모터스 AC 기어는 보셨고요. 프라코 나전도 보셨고, 삼보 프라텍, 자, 유리몰딩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충격 보호가 가능해요. 외부 충격이 잦은 부위에 에너지 흡수용 커버를 적용해서 로봇의 심미적, 기능적 마감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삼보 ANT 로봇 손 말씀드렸고, SB 솔루션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예요. 공간 인식 센서. 로봇의 눈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지원을 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삼보 ANT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해요. 그래서 로봇의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하다. 자, 이렇게 기능별로 다 만들 수 있는 계열사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삼보모터스는. 그래서 지금 당장도 휴머노이드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계열사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박사가 삼보모터스가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면 수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보모터스 실적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매출액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2023년 1조 4천억이에요. 2024년 1조 5,700억. 영업이익도 계속 나고 있죠. 무려 500억씩 나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 1조 1,700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더 늘었죠. 1조 2,600억이다. 자, 영업이익도 480억이에요. 작년 한 해 전체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3, 400억씩 난다. 자, 품목별 매출 비중 보시면 오토파트죠. 삼보모터스의 구동부입니다. 매출이 911억. 4분기까지 하면 1200억 되겠죠. 파이퍼 부분이 2890억. 플라스틱 제품이 7700억. 금형이 330억. 이렇게 골고루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내수가 340억. 수출이 560억이죠. 파이퍼는 내수가 2000억. 수출이 800억. 수출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주주 지분 한번 보시면 공박사가 인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얼마냐. 이재하 회장이 9.72%예요. 그리고 관계사 4군데서 또 8%, 7%, 7%, 5% 가지고 있다. 이유경, 이현성 이쪽은 다 친인척이죠. 0.6%, 0.09% 이렇습니다. 다 합쳐서 얼마냐? 39%입니다. 39%를 대주주 측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50%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분 확보를 통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주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면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 박사가 인수를 해볼 만한 회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삼보모터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열사 볼게요. 자, 삼보모터스 그룹은 삼보모터스 산하에 플라코와 나전, 삼보모터스 멕시코, SB 아메리카, SB 오토모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인 보고파워라고 있는데요. 이 보고파워가 오너 일가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비상장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주사다. 삼보 ANT, 삼보 프라텍, 보고 AP, SB솔루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열사가 10개 정도 됩니다. 이 계열사의 전체 매출액이 2020년만 해도 1조 3천억이었는데 작년 2024년 말 2조 2천억으로 늘었다. 거의 2배가 늘었어요. 4년 만에.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망할 회사 아니에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주가가 거꾸로 갔던 겁니다. 이게 해소가 되면은 제자리 찾아간다. 급등합니다. 매출 구조 보시면은 프라코가 제일 크죠. 26.4. 프라코 체코도 있으니까 45%죠. 삼보모터스가 21%, 삼보 ANT 9.5%, 삼보 프라텍 8.2%, 나전이 6.4%, 보고 AP가 4%이래요. 다양한 계열사에서 매출 발생한다. 그리고 삼보모터스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매출도 보셨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계열사를 빼고도 체코의 프라코 체코, 미국의 SB 아메리카, 삼보 ANT, 삼보모터스 영업소, 멕시코의 삼보 멕시코, 인도의 삼보모터스 인디아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 1조 3보도 있다. 일본에는 인수한 에이스 기현이 있죠. 이 회사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 에이스 기현, 다이캐스팅 쪽이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삼보모터스 그룹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기사를 잘 안 내요. 주가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삼보모터스 10년 만에 매출 2배, 도심 항공교통 등 신사업 추진. 이 기사가 10월 14일이죠. 자, 10년 만에 8,100억에서 1조 5천억으로 급증했다. 계열사 7곳이 매출 80% 담당. 자동 변속기부터 수소차까지 한다. 차량 부품 생산, 분산해서 시너지다. 자, 거기다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유경 삼보모터스 사장인데요. 이재화 회장의 딸이죠. 펜실베니아대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환경 쪽, 친환경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전기차, 수소차로 사업 다각화했죠.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도 이 사람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도 이유경 사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유경 사장이 되고 나서 상당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주목해볼 만하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에 난 기사죠. AI 로봇수도 대구, K 휴머노이드 판 키운다. 대구시가 로봇 관련 회사 10곳과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LS 메카피온, SL, 삼익 THK, 삼보모터스 있죠. 자, 삼보모터스가 로봇 관련주로 MOU 체결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HD 현대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많이 들어본 회사들이죠. 다 있다. 자,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엄연히 로봇 관련주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달에 난 기사죠. UAM 낙점, 삼보모터스 종합 모빌리티 그룹 목표. 자, 이런 UAM 드론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직접 다 만듭니다. 보시면 자, 직접 다 만들기도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자율이동 로봇이에요. 자율이동 로봇과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술력이에요. 삼보모터스 그룹이 자동차 부품에서 나아가 도심 항공교통 로보틱스에 진출한다. 자, 로보틱스 나오죠. 도심 항공교통 UAM 나오고 바로 이유경 사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5 서울 모빌리티 쇼에 참가해서 UAM과 로보틱스 제품군을 선보였어요. 로보틱스도 삼보모터스 그룹이 UAM과 공을 들이고 있는 인경기다.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삼보 ANT를 활용해 지난해 자율주행 이동 로봇 전문기업인 칼만텍 지분 51% 취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자율이동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칼만텍의 CMB 시리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볼 타입의 구동바퀴를 사용해 360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자, 이 CMB 시리즈가 2026 CES에도 출격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삼보모터스는 로봇 관련주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박사가 삼보모터스 그룹은 근본적으로 로봇을 다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렸다. 어제 추천드리자마자 오늘 무려 800만 주가 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왜 상한가 갔느냐? 공박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모아갑니다. 공박사가 올 때는 10배 정도 올라도 시가총액이 과하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매수해가요. 자, 매수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다? 타이밍이죠. 자,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지금부터 차트 보고 실시간으로 잡아봅니다. 자,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전에 공박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박사 정보방에서 드리는 핵심 정보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추천 종목의 장중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이 실시간 타이밍은 조금 이따가 종목 차트 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대시세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매매의 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 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 장짜리가 아닙니다. 현재 금홍에서 30만원의 절찬리에 판매 중인 자료집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홍에서는 정확하게 신분 검증이 안 되면 자료집 못 올려요. 여기서 30만원에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초가 세 종목 단기 매매 종목을 매일매일 제공한다. 그날 나온 가장 파괴력 있는 재료 중에서 주도주를 공박사가 세 종목 딱 제공합니다. 이 종목만 받아서 장중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주도주가 될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제공한다.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500% 상승했죠.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을 공박사가 제공한다. 자, 그럼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자료집을 커몽에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몽 사이트 들어갑니다. 커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료집이 하나 나옵니다. 밑에 보이시죠? 주식은 과학이다. 공박사가 6개월 동안 만든 자료집입니다. 아래쪽에 가격 나옵니다. 30만원이죠. 30만원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 자료집을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공박사의 경력이 나오는데요. 대형증권사 주식팀장,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 상무까지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금홍에서는 경력 증명서까지 다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박사는 정확하게 검증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주식은 과학이다를 무조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은 진짜 아침마다 세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지 정보방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정보방 시가매매 공략주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공박사가 세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12월 1일 벌써 12월 접어들었죠. 날짜 클릭되고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12월 28일 매일매일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11월 26일 그리고 25일 24일 21일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공박사가 항상 세 종목 추천드려요. 11월 21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클릭되고요. 스크롤 다 됩니다. 자, 11월 21일 종목 한번 볼까요? 21일에 보시면 세 종목 사면 그리고 SPG 로킷 헬스케어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어요. 추천 시간 보겠습니다. 사면이 오전 8시 44분 그리고 SPG가 오전 8시 44분 로킷 헬스케어가 오전 8시 47분이죠. 이렇게 장 시작 전 9시 전에 딱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그날 가장 파괴력 있는 뉴스를 가진 주도주를 추천드린다. 자, 그래서 이 주도주만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으로 올라가도 계속 세 종목 추천드렸어요. 자, 다른 방에서 이런 가짜 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박사는 그런 짓 절대 안 한다. 보시면 날짜 다 클릭되고 스크롤 다 되고 세 종목씩 정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천 종목 보시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꼭 받아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도주가 될 2025년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5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욱더 파괴력 있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말미에 공박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공박사의 정보방이 돈을 얼마나 받느냐? 공박사 정보방은 무료입니다. 자, 무료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공박사가 영상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부터 들어오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댓글창이 나오는데요. 댓글창에 보면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가 바로 공박사의 정보방이다. 5초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성함,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이나 보유 종목 계시면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박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린다. 자, 여러분들 공박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해요. 자, 그럼 또 종목 가겠습니다. 자, 삼보모터스 오늘 1200원 올랐죠. 5220원 상한가 갔습니다. 자, 삼보모터스가 상한가를 가는 날이 처음 보시는 것 같죠. 자, 거래량 한번 보시면 어제까지 10만주 4만주 3만주 이랬죠. 그런데 공박사가 추천하고 나서 상한가 가면서 무려 870만주가 됐습니다. 그만큼 공박사의 최초 공개 종목은 파괴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상한가 가서 1190억이다. 자, 매출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출이 1조 6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100억이다. 지금부터 10배 더 올라도 매출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차트가 공박사 추천으로 한 방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동안 차트가 이랬죠. 오늘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800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2023년에 자 7,800원까지 갔다가 하염없이 2년만 동안 내렸죠.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박사가 아까 전환사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물량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유가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15만 주를 팔았다고 나와요. 물량이 없는데 팔았다. 기관도 팔았다가 나오죠. 자, 이 물량이 공박사가 볼 때는 14회차 전환사채일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14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오늘 맛배기로 조금 나왔다. 23만 주. 23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370만 주 정도 남아있어요. 자, 이 물량이 다 소화가 되면은 그동안의 저평가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사채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 나온 것이 오히려 빅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 공박사가 이 물량이 전환사채라고 생각을 하느냐? 창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구 한번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순매도 물량이 23만 주예요. 정확하게 기관과 외국인 매도 물량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창구가 바로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량이 나왔으니까 전환사채가 전환이 됐을 확률이 높다. 이 물량은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는 본격적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박사는 이렇게 저평가된 삼보모터스 아직도 시가총액이 1100억에 불과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해서 모아갑니다. 수익 내기 위해선 핵심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밍이다. 자, 이 타이밍을 큰 차트 보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큰 차트 보기 전에 일단 분봉인데요. 보시면 아침에 16% 정도 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분봉이에요. 5분봉. 자,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죠. 하루 종일 20% 안팎에서 옆으로 기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흔들흔들하면서 장중에 물량을 다 가져간 거예요. 삼보모터스는 상당 기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악성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 물량들을 특정 세력이 가져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800만 주 거래가 됐죠. 자, 이 세력이 자꾸 공박사가 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공박사는 종목 분석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지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래가 폭발했다. 자, 이제 출발한 겁니다. 자, 무슨 출발이냐? 우리가 수익을 낼 출발이다. 자,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은 공박사가 항상 투 트랙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내일 낮게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동시효과 매수다. 동시 매수죠. 그래서 낮게 나올 때 사서 장중에 상승폭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 상한가 갔기 때문에 높게 떠서 나올 수 있다. 높게 떠서 나오면 일단 보류해요. 보류하고, 자, 그럼 보류하면은 주식을 안 사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높게 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높게 떠서 나오면 장중에 등락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폭발해요. 그러면 등락이 커질 때 우리는 최대한 저점에서 산다. 지금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에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합니다. 오늘은 최저점이 16%였기 때문에 딱히 싸게 살 기회는 안 좋습니다만 어제 공박사의 영상을 보시고 확신을 가진 분들은 장중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 갔죠. 단기 차익도 가능합니다만 삼성모터스는 계속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흔들릴 때 공박사가 타이밍을 잡아준다. 자, 주식은 타이밍이 핵심이죠. 자, 이 타이밍을 공박사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데요. 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느냐? 공박사가 이전에는 종목을 영상으로 추천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모터스 같은 종목을 추천해서 주가가 막 오르면은 우리 개인들 계좌도 같이 빵빵하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오늘 상한가 갔죠. 개인들의 계좌는 거꾸로 가더라. 공박사가 이 원인을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래요. 앞으로 삼성모터스가 증배를 이루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만원, 2만원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갈 때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이 어떻느냐?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어떻습니까? 수익이 날까요? 안 나죠? 이런 매매를 하는 줄은 매매 당시엔 전혀 모르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보면 정확하게 이런 매매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가는 뭐 10배, 5배 올라 있는데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반동갈이 납니다. 3분의 1 동갈이 나고. 그래서 공박사가 우리 개인들이 왜 이런 매매를 할까?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추격 매수다. 자, 그럼 이 추격 매수는 뭐냐? 우리 개인들은 하루 종일 시세 쳐다보잖아요. 밥 먹다가도 보고 일하면서도 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가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래가지고 덜렁 산다. 추격 매수. 그러니까 장중에 이럴 때 막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 사는 거죠.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느냐? 추격 매수하면 장중에 일단 10중 8군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공박사한테 손해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나는 완전 마이너스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 주인의 문제지. 자, 그래서 사고 나면은 며칠 빠집니다. 빠지다가 어느 정도 빠지면 어떻게 하신다? 손절. 우리 개인들은 미수 쓰고 신용 쓰고 하니까 반대 매매 맞을까봐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한다. 그나마 현금으로 사신 분들 버텨보죠. 버텨보다가 이제 좀 오를만 하니까 현대차 재료 나오고 공박사도 추천하고 저평가 메리트 나오면서 오를만 하니까 어떻게 하신다? 자, 오늘 좀 떠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 4,100원보다 한 10% 올랐네. 와, 드디어 차익이 발생했다 하고 덜렁 매도하시죠. 10% 먹었다 하고. 우리가 주식에 벌써 아시겠지만은 빠졌다가 본전화도 반가운데 오늘처럼 한 10% 올라서 나오면 되게 반갑죠. 그래서 판다. 거의 본전 매도입니다. 그런데 10% 먹었다고 기뻐하다가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 상한가 가면서 앞에 1자 달리고 2자 달리고 2만원 3만원 이렇게 갑니다. 이 대시세가 공박사가 추천할 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정작 대시세 나올 때 우리 개인들이 주식이 있습니까? 손절 다 하고 꼴랑 10% 먹었다고 팔죠. 팔고 나서는 날아간다.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후회만 하고 있다. 자, 주식 팔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박사가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시간 타이밍을 내일 투트랙으로 말씀을 드려요. 장중에 낮게 떠서 나오면은 동시효과 매수, 높게 떠서 나오면은 보류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한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장중에 이럴 때 높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핵심이 뭐라고요? 저점이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2026년 초에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이끌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릴 방법이 없죠. 연락처 모릅니다. 전화번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보방을 하나 개설했죠. 텔레그램방.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린다. 정보방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에 하나 링크 해놨습니다. 클릭해 들어오시면 돼요.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타이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 드린다. 공박사가 직접 만든 자료집, 주식은 과학이다 드리고 히든 종목까지 드려요. 이것들 다 챙겨가셔야 여러분들 2026년 초에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보모터스 오늘 상한가 같지만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1100억이다. 웬만한 로봇 관련주 매출이 200억 300억만 돼도 조단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1조 6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100억이다.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저평가다. 그래서 공박사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를 하자. 인수하면 바로 5배 먹어요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아직 유효합니다. 공박사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우리가 계속 모아갈 건데 모아가더라도 수익 내기 위해서 핵심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밍이다. 타이밍 못 맞추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가 올라도 반동갈이 나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잡아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여러분 혼자서 장중에 또 타이밍 잡는다고 계속 쳐다보다가 막 치고 올라올 때 추격 매수죠.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장중에 흔들릴 때 철저하게 저점 매수한다. 올라오는 5일선과 가장 가까운 데서 저점 매수. 자, 이 타이밍 핵심이에요. 추격이 아니고 저점이에요.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잡아드린다. 어디서? 정보방에서.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알람 켜놓고 타이밍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람 켜놓으란 이유는 뭐죠? 혹시 다른 일 보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주식은 핵심이 타이밍이다.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사야지 우리가 크게 먹습니다. 여기 사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 손절, 올라오더라도 본전을 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대시세 전혀 못 먹습니다. 삼보모터스는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저평가다. 자, 12 전환 물량 오늘 20몇만 주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370만 주 이게 다 소화가 되면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날라가기 전에 우리는 매집해요. 내일 장중에 저점 매수하도록 하고요. 내일 올해 마지막 장입니다. 기분 좋게 저점 매수하고 내년 초 대박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는 성공했고 이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 도입합니다. 이 종목은 어디가 좋길래 이렇게 공박사가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됐다. 공박사한테 들켰어요, 세력들이. 자, 그러면 먼저 재료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볼게요. 내용 보시면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저 원청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역시 로봇 관련주죠. 총 17개의 관련 특허 등록, 대기업 러브콜 양산화가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접촉했는데 지분 투자 후에 무려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서를 제안받았다. 세 번째, 이재명 정부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된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여기에 무려 10조 금융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된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공박사의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뭐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젠 R&M이었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무려 500%가 상승했습니다.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최초로 정보방에서 이 회사 너무나 좋은 회사니까 많은 이하가 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공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박사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11월 달과 연말 연초에 이어서 두 번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올 초 들어서 급상승하면서 500%가 상승했는데요. 공박사와 타이밍을 맞추신 분들은 하이젠 R&M으로 몇백 % 수익이 가능했죠. 그런데 공박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도 세력들의 매집이 파악이 됐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첫 번째 상승 후에
살짝 놓아주면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에 걸친 세력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하이젠 RNM의 상승 초기와 비슷해요. 하이젠 RNM 차트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 차트에 이 모습 보이시죠? 두 번의 매집이 나타나면서 한 번 뜨고 살짝 놓아줬다가 다시 땡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500% 급상승했다. 그런데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이때 딱 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한번 놔주면서 두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하이젠 RNM이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바로 공박사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린다. 이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히든 종목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 있죠?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을 링크해 놨습니다. 이 정보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클릭해 주시면 되고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고 보유 중인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공박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 주도주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2의 하이젠 RNM이 될 종목입니다. 하이젠 RNM은 상반기에 500% 상승했어요. 이 종목은 더 파괴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